대중과 크립토를 연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서울대니까 그러면은 기대를 하면서 당근 안경 제 취향과 안 맞거든요. 잠시만요. 코리니. 마지막 문제입니다. RWA는 어떤 것의 약자일까요? RWA요? 네. 모르겠는데요. RWA는 Real World Asset이라고 대부분의 토큰들이 사실 가상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RWA는 이런 현실에 있는 뭐 부동산이든 실물 자산을 연동을 시켜서 거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프로토콜이고 지금은 대부분 미국 국채를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? 실물 자산을 왜 굳이 이런 가상화폐와 연동을 해서 중개를 해야 되는지 거기서 오는 메리트가 무엇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?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빌딩을 부동산에 올려서 거래하는 것과 인터넷에 올려서 가상화폐로 매매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. 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. 네.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뉴욕 맨해튼에 있어. 이거를 부동산으로 팔려면 통으로 팔아야겠죠. 이게 통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적겠죠. 그래서 이걸 쪼개서 팔려고 해요. 10개로 쪼갠다고 싶지다. 그러면은 10억짜리 10% 지분을 가진 10개로 쪼갤 수가 있겠죠. 네. 근데 이거를 가상화폐 플랫폼, 그러니까 RWA 플랫폼에 올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살 수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미국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 엄청 절차가 복잡하잖아요. 보통은 그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 펀드 매니저나 이런 자산 운용사한테 가서 내 자산을 위임하고 그 사람들이 해주거나 하는데 이거는 클릭 딸깍 한번 하면 내가 10%의 지분을 살 수 있는 거죠. 10억을 넣어서. 근데 만약에 월세가 1년에 5%씩 나온다고 생각해봐요. 그러면은 100억짜리 빌딩이니까 1년에 5억어치의 월세가 들어오겠죠. 렌트가. 그러면은 나는 10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꼬박꼬박 내 가상화폐 지갑에 받을 수 있는 거죠. 별다른 복잡한 절차 없이. 그리고 이거를 쪼개서 팜으로써 유동성에 대해서 이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. 이게 엄청 핫했고 지금 사실상 실수요가 가장 많은 건 미국 채권이에요. 미국 채권을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죠? 안전해서. 그쵸. 안전빵으로 5% 주는 데가 많이 없기 때문이죠. 보통 채권은 거래 단위가 커요. 거래 규모가 최소 100억 단위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구매하기가 어렵겠죠. 그러면 이거를 돈을 받아서 채권을 사주고 운용해주는 게 있어요. 채권 ETF. 이렇게 사면 내가 100만 원만 투자해도 그 100만 원에 대한 5%를 주죠. 근데 만약에 내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이런 상품을 접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 편하겠죠.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. 그래서 RWA가 흥했다. 지금도 꽤 시장 규모는 큰데 요즘에는 워낙 AI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서 예전만큼 핫하진 않아요. 제 퀴즈는 여기까지고요.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. 근데 네. 사람들이 다 관심은 많잖아요. 네? 근데 이 정확하게 크립토라는 게 어떻게 돈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돈이 되냐, 가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? 아니면 비트코인이 왜 사람들이 10만 불 주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? 둘 다요. 둘 다예요. 그러면 첫 번째 예시를 들면 비트코인은 지금 10만 불에 거래가 되고 있죠. 네. 이게 왜 10만 불에 거래가 되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좀 누군가 10만 불 주고 그걸 사려고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.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누군가한테 수요가 있는 게 누군가한테는 수요가 없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포켓몬 카드, 유희왕 카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? 네. 그런 거 중에서 이제 되게 레어한 카드들은 몇 억에도 거래가 되거든요. 마이클 조던이 첫 경기 때 신었던 에어 조던 신발 이런 것도 뭐 몇십억에 거래가 돼요. 근데 몇십억에 그걸 주고 살 거예요? 안 사죠, 본인은. 네. 왜 안 사요? 저는 그 가치를 못 느끼니까. 그쵸. 일단 근본적으로 왜 이게 이 가격이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럼 이 수요는 어디서 발생하느냐? 화폐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? 가치 하락.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. 큰 문제가 됐던 게 이 탈중앙화 화폐의 컨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희소성이거든요. 자원의 희소성.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대공황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달러가 시장에 풀려졌어요. 뭐 채권 이런 형식으로 유통된 거지만 어쨌든 돈을 막 풀어. 그럼 자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? 떨어지죠. 돈을 푸는데 가격이 떨어져요? 가격이요? 올라가죠.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기존의 화폐를 믿지 않는다. 새로운 어떤 믿음 같은 게 생겨나서 초반 수요는 그렇게 불이 붙기 시작했고 사실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제 ETF 승인도 되고 정부에서도 막 사들이고 있고 이게 왜 이 가격에서 거래돼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의 단계는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가 이거는 되게 실생활에서 유용한 케이스인데 유학
해보셨잖아요. 어렸을 때. 그쵸. 뭐 저도 유학생 출신이고 지금 현재 미국에 아들내미 딸내미 보내신 부모님들 이제 돈을 보낼 때 스위프트로 보내요. 근데 스위프트 보내면 또 하루 이틀 정도 걸려요. 그리고 이제 또 수수료가 있겠죠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저쪽으로 비트 쏘면 10분 만에 갑니다. 진짜요? 그쵸. 그리고 거래소에서 입금해서 바로 이제 환금해서 쓸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우리는 뱅킹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 태어나서 이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개발도상국이나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한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를 가면은 어제 500원 했던 닭꼬치가 오늘은 1,700원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화폐 가치가 일정하지 않다. 이런 걸 고정하기 위해서 보통 기축통화인 달러를 많이 쓰고 사실 그런 국가들은 은행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인프라 없이 네트워크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가상화폐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이해가 되었나요? 이해가 됐습니다.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본인도 이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 목표가 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1기 때 서영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정들었을 것 같은데 서영님한테 그 빈자리를 제가 잘 메꾸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. 두 번째는 그때 서영님은 비트코인 한 거 수익률 보여주셨잖아요. 저는 주식도 수익률이 그렇거든요. 아, 네. 네,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모르니까 이번에 경제 공부를 하면서 좋은 곳에 투자하고 그런 똑똑한 사람이 되겠습니다. 주식은 그럼 누구 말을 듣고 산 건가요? 어떤 성향이신가 궁금해서. 일단 제가 코로나 때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요. 저 평생 모았던 돈을 다 날렸어요. 제 평생 세뱃돈 모았던 거 다 날렸어요. 국내 주식인가요? 네. 그때 그리고 많이 올랐었거든요. 근데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팔지 그걸 못해서 그냥 안 팔고 까먹었다가 오랜만에 들어봤더니 없어졌다 돈이. 없어졌다. 그리고 엄마가 사라고 했던 것도 없어졌어 있다. 경제를 네.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. 네. 제 주변에도 크립토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.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, 일단 기본적으로. 그렇죠. 그리고 이 기술적인 것들이나 이 용어 같은 게 네.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주식은 그래도 기업의 모습을 대충 알고는 있잖아요. 근데 크립토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름 보고 예뻐서 투자하셨다고 했는데 네. 저희 진짜 그 정도로 잘 모르겠다. 이제 친구들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사람들 대표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. 사실 저희도 이 채널을 개설을 한 게 사실 뭐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투자에 있어서 좀 공부를 안 하려는 경향이거든요. 아,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. 주식도 마찬가지고 언제 오르는데 뭐 사야 되는데 뭐 요리 유튜브나 이런 건 열심히 보면서 집에서 마늘 뭐 잘게 썰어서 알리오 올리오 해먹으면서 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벼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 성격이 급한 게 오히려 크립토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게 엄청 정보가 빨라요. 주식 시장에 1년이면 크립토 시장에선 그게 한 달 안에 그런 풍파가 있는 것 같거든요. 이벤트라든지 변동성이라든지. 저도 이제 크립토 업계에 와서 많이 늙었는데 네,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하나, 둘, 셋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